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97포인트, 1.06% 하락한 2053.7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8% 내린 670.3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과 불확실성과 함께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2.24%, 그리고 S&P 500 지수는 2.33%,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05%나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연일 미국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우리 시장도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당분간 우리 시장 이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만약에 이 중국이 보다 진일보된 입장을 보여준다면 우리 시장 연말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안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히든 종목 있다라는 거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제주도 여행 2박 3일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굴 전문가님 그리고 단타장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척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또 뒤통수 맞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슈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남북경협주가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장 속에서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려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 3일 전인가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3일 전이죠. 그래서 그때 금요일만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남북경협주들이 장세에서 일제히 그냥 급등세를 보여주고 실제로 뭐 제형솔로텍 상한가 그리고 뭐 더불어서 일성건설이라든지 일신석재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좋은 사람들, 뭐 철도주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금요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협주들이 신나게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증시도 무너지기도 했고 남북경협주도 다시 큰 폭으로 조정은 나왔지만 지금 급등전 말 그대로 주도 업종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 차례 이제 조정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매수 찬스로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드렸지만 경협주들 지금 본격적으로 스퍼트를 올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동안 급등 랠리를 펼칠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북경협주들 올라갈 때 결국에는 올라가는 구간이 한 2달 정도 됩니다. 한두 달 정도. 뭐 한 6개월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새는 거의 단타 장세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주 이번에 순환 랠리 통해서 누적 수익으로 한번 바짝 이제 수익을 가져와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협주에 좀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골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코스닥 진단하기 전에 우리 네. 오늘 또 큰 대형 소식이 방금 속보로 떴습니다. 바로 네네네. 삼바가 네네. 거래 재개가 결정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인데 코스닥에 네네. 또 바이오주가 많잖아요. 네네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태까지 이제 거래 정지를 당했었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는 이슈가 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런 흐름들을 살짝 보여주긴 했었어요. 뭐 신라젠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주는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애초에 그냥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올라오는 듯 싶더니 또 이제 점심 이후에 흐름 자체도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때문에 좀 이제 투심이 좀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같이 매도로 또 대응을 하면서 지금 많은 손실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코스닥에서의 시총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바이오주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시장이 아까 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듯 싶다가 지금 현재 3거래째 지금 현재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목요일 날 많이 눌렸고 금요일 날 살짝 보합권을 마감. 그다음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반등이 아니라 애초에 좀 하락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게 오늘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빠졌었죠. 뭐 화웨이 뭐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게 좀 계속 나와주고 있던 이슈인데 오늘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인가라고 생각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량 자체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물량 자체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밑에서 매도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충분히 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급등세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 그럼 이제 코스닥 내에 있는 또 이제 IT 업종이라든지 헬스케어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솟아날 구멍은 이 IT 업종, 그다음에 제약 업종, 바이오 업종 이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이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17.1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전문가님, 제가 너무 추워요.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북극이 힘을 딱 내야지 또 우리나라 겨울이 그냥 겨울처럼 보내는 너무 추운데 이거 친환경 차잖아요. 그렇죠? 친환경 관련된 것 같죠? 뭐 지금 솔직히 뭐 지구온난화가 아니어도 옆에 손잡아줄 사람 있으면 따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소차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따뜻한 손잡아줄 우리 그 남북 간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잡는다면 충분히 이제 이 남북경협주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좀 조정이 나와서 급등할 만한 종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오늘 수소차 관련주가 1차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아도 일단 보유하고 가시면 미래성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상승세를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들고 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실게요. 이지 같은 경우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린 이 신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급등세를 한 차례, 두 차례 보여줬던 종목인데 2017년도 말, 바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증시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이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증시의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이지가 무너졌는데 아무래도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실제로 8,000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초에 이제 애초에 작년 말에
급등을 처음 시작했던 구간까지 떨어져 줬기 때문에 8,000원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EG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 바로 이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급등세를 보여주더니 이건 뭐 EG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수소차 관련주들 2차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바로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들어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2차전지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환경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라든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육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겁니다. 어딜 위주로?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E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이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수익 날 만한 종목이고 제가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빠르게 수익 낼 만한 건 남북경협이다. 일단 남북경협 수익을 노리되 뭐 수소차, 전기차, 2차전지, 친환경 자동차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 밉네요. 쥐고 온난화 물리쳐야 된다고 하니까 옆에서 손잡아줄 사람 없다고. 네. 근데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 네. 오늘도 얼굴이 하얗세요. 저요? 네, 많이 추우시죠? 주식골님이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네. 그래서 주식골 전문가님도 네. 좀 속이 쓰려서 풍국 주정을 가지고 오셨나 네네. 했는데 이게 술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더라고요. 네, 네, 몸 좀 따뜻하게 하시려고 지금. 원래 이제 추울 때는 소주를 마셔야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이제 특징주로 가져 나온 이제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이제 그 소주를 이제 만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료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소주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겨울이어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까 단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일제 급등했거든요. 근데 풍국주정도 최근에 이제 그 수소가스 사업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앞으로 이제 그 수소차 관련돼 있는 이 업종과 한번 이제 엮여서 올라가주는 흐름을 좀 보였을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이 수소가스 사업을 지금 막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 수소차들이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같이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 초반까지 한 번 더 급등세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수소차 관련주에 뭐 풍국주정이다, 뭐 소주를 만드는 회사가 왜 수소차 관련주냐라고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에다가 수소가스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수소가스에서는 이 기업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차례 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식었을 때 쭉 눌렸어요. 아까도 이제 차트를 보니까 이지랑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저점을 찍고 나서 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 라인대에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수급에 영향을 받았냐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서로 사고팔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관들은 거의 관심이 없고. 자,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네가 이제 수소차에 대한 완전 이제 사업 부분이 수소차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관 쪽에서는 조금 이제 등한시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시장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시장이 지금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감이 다른 기업보다도 더 많은 이 풍국주정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 오늘 애초에 갭상승 시작하면서 40분 만에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단 40분 만에.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 그냥 상한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위쪽에 가장 좀 많이 있었고 오늘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도달 이후에 물량이 많이 위쪽에 쌓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일 조금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1,500원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물론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항상 이 11,500원 요 딱 유지를 해주면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뭐 내일장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골 전문가께서 해주실 건데요. 대원 미디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고요. 목표가 13,0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0% 그러니까 보합권에 마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주식골 전문가님 다음 날에는 좀 눌렸다가 네. 또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내일도 잘 올라갈까요? 아, 그럼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그 히든 종목을 드렸을 때 원래 매수 날 좀 눌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원 미디어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리면서 이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치라는 게임기입니다. 근데 이 스위치라는 게임기가 사실 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원래는 이제 1000대 미만의 판매량이었는데 6개월 만에 5만 대, 6만 대를 육박을 하면서 사실 이제 판매량 자체가 워낙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닌텐도에서 일본 제품인데 우리나라 대원 미디어가 수입을 해서 파는 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의 농업이나 이런 건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보다 영업이익은 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10월 달에 저점을 딱 찍고 나서 11월 달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11월 달 우리가 알고 있듯이 횡보하는 장이었어요. 하지만 횡보하는 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주면서 좀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이제 1,500원에 저항 라인 대가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오늘도 시초가 형성 이후에 좀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사실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쪽 구간에서 기관들이 지금 이제 매집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기관들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고 원래 이제 외국인들도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냥 전 종목을 거의 다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들 물량이 조금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내일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장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한 번의 상승 충분히 뭐 13,000원까지 한 번에 가진 않겠지만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드렸던 목표가 13,000원까지 충분히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 미디어 홀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종목은 바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매수일 11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5,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23.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최고가 수익률이 20%가 넘어갔는데 네. 이게 금요일에는 또 11% 급등하다가 오늘은 또 7% 급락했어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냐 안 오냐 이것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프닝 때부터 계속 남북 경협주 잘 갈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 맞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좀 시원하게 좀 오는데 네. 이제 자꾸 밀당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외교도 이게 연애같이 밀당을 잘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이 아예 그냥 회담 안 해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외교 전술로 좀 봐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합의 통해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더 높게 잡아드리려다가 좀 낮게 잡아드린 겁니다. 5,000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목표가 5,000원 위로는 충분히 이제 노려보셔도 되겠다. 이게 제가 목표가 5,000원을 잡아드렸는데 최고가 4,985원을 찍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5,000원에서 15원이 모자라가지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15원 차이로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5,000원은 좀 낮게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매도 못하신 분들도 다시 5,000원 위로 노려보셔도 되겠다. 좀 안심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손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그대로 목표가까지 노려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역시 대아TI 경협주인데요.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자, 이 종목도 똑같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같은 전략 주시는 거죠? 네, 뭐 대아TI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일봉상 차트로 보면 그다지 올라갔다고 보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는 좀 곤란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공동조사를 마치고 남측 조사단이 귀환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남북이 실제로 공동 수로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강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공동 수로를 같이 이제 탐색을 하는 조사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도 이제 사진으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실제로 공동 수로까지 이제 알아보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한을 하냐 안 하냐, 뭐 지금 실제로 방문을 하냐 안 하냐는 어느 정도 외교적 전술로 보시는 게 맞고 지금 엄청난 지금 이슈라든지 재료라든지 밑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미 지금 밑작업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오냐 안 오냐, 언제 오냐 이런 거 가지고만 지금 얘기를 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폭발적인 급등을 지금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 남북경협주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한번 다시 순환 랠리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하TI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충분히 이제 목표가 10,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정고점 여기 제가 매물대로 잡아드린 구간이죠. 10,000원 위로 목표가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홀딩 전략 주셨네요. 지금까지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히든 종목이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제주도 여행 2박 3일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단타장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지금 한강물을 뭐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한강 대건역 물환경 관리 계획이죠. 말도 어렵습니다. 물환경 관리 계획. 뭐 어떻게 보면 좀 쉽지만 결국 이제 물 환경을 좀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수질 말 그대로 지금 실제로 한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강. 이 한강이 너무나도 넓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거에도 이 한강 관련해가지고 4대강 관련 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제 좀 물환경 관리 계획에다가 이게 뭐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물환경 관리 계획이 23조를 투입 예정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냐,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23조를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대건역 물환경 관리 계획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이미 한 차례는 나와줬었는데 이번에 2차 파동을 노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 퇴적물을 제거한다. 이 지금 실제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제가 두 번째 힌트로 드린 이유가
실제로 현재 이 한강 대건요, 한강에 관련된 물 환경 관리 계획이라고 하면은 수자원이라든지 이 수처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처리 관련주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힌트 두 번째는 이 종목을 좀 잘 유추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수처리 관련주라는 것에 왜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과거에 남선알미늄을 제가 경협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게 실제로 남선알미늄뿐만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다른 남북경협주들이 이번에 대선 관련주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정책 관련주다 하면서 묶여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줬습니다. 이번에 수처리 관련주가 정책 관련주로 해가지고 남북경협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책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북경협주 위주로 해가지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원래 남북경협주에서 반등을 줬던 종목인데 새로운 섹터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급등을 해줍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증시가 이게 변화되면서 새롭게 종목이 올라갈 때도 이러한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이건 과거의 정책주였는데 남북경협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수처리 관련주가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남북 공동 수로 조사에 나섰고,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한강 대건영 물환경관리계 이 두 가지 섹터가 발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있는 업종이라는 거, 이 수처리 관련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실질적인 수혜주라는 겁니다. 뭐 어디 붙어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강이 23조를 투입했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이 종목이 입을 거라고 보여지는 종목을 제가 들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밑에서 계속 남북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젠가 그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수로 한강 수로 관련해서 막 이렇게 탐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끝났다고 막 그랬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이군요. 자, 그러면 주식골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아, 어려워요. 이제 계속 이제 옆에서 네. 이제 뭐 계속 수처리 해가지고 네. 김수철 씨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 퇴적물을 제거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몇 개 종목밖에 별로 없습니다. 뭐 한국종합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연과환경, 그다음에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물을 좀 깨끗하게 하는, 이제 특히 이제 퇴적물 쪽 이런 쪽을 이제 좀 제거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해봤을 때 여기에다가 정책까지 좀 더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봤더니 두 가지 종목을 좀 이제 좁혀졌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인데, 이화공영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퇴적물에 관련돼 있는 이걸 제거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제가 이제 이화공영이랑 자연과환경의 차트를 잠깐 봤는데 둘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경협주에 속해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협주와 똑같은 흐름이에요. 급등 나왔다가 여기서 갭하락, 그다음에 갭상승, 그리고 다시 지속적인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락,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시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어차피 경협주도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와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뭐 다른 경협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해내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이 경협주에도 불구하고 정책까지 좀 수급을 확 땡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무래도 자연과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과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명도 딱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자연과 환경. 얼마나 이 환경을 생각하는 종목입니까? 이 자연과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급등 나왔다가 갭하락, 갭상승. 경협주대 똑같은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하락, 지속적인 하락, 그다음에 횡보,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점 찍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120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 평선의 지지를 최근에 받아주면서 한 번 더 이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쪽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매집 구간을 충분히 지금 현재 여기가 매집 구간이거든요. 여기 매집 구간인데 여기를 지금 현재 계속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저번 주 내내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신다 하더라도요. 뭐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계속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같이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싹 다 해버리는 시장에서도 물량 자체는 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100일선 돌파 이후에 매집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이 자연과 환경 이화공영보다 조금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께서는 이화공영과 자연과 환경 두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은 자연과 환경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셨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적인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기록했던 뉴보텍부터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방금 전에 그 주식골 전문가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직접 들고 오신 종목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지금 일단 뭐 제 종목 이제 뺏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그 주식골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맞습니다. 일단 뭐 그 관련 종목들 소개해 주신 게 맥락이 큰 틀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일치를 한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보텍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처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던 차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11월 2일 날. 이때 수처리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렸던 한강 대건용 이 물안경 관리 계획 23조 투입한다는 얘기로 이날 바로 급등을 해줬거든요. 이러고 나서 급등 이후에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과 같은 증시 흐름이 차트 흐름인데 이러한 식으로 뉴보텍 같이 유사한 차트를 그려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1월 2일 날 좀 강력하게 급등을 해줬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시노펙스도 왔고요. 자연과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왔고요. 이화공영도 왔네요. 그리고 비트로시스 주식콜 이건 뭘까요? 그리고 자연과 환경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단타님, 점점 피부에 광이 나는 듯 하대요. 부럽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자연과 환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안에 정답자가 눈에 띄시나요? 정답자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게 수처리 관련주가 5손가락 정도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꼽히기 때문에 주식골 전문가님 말씀하신 두 종목 중에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힌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주식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주식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수출 최강자는 누구인가요? 그거를 이제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완전 그냥 제주도 보내드리는 거니까 좀 이게 살짝 좀 가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2018년도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어요. 미국과 뭐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흑자 부분들이 조금 쉽지가 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 수출탑이라는 수상을 받으면서 충분히 이 영업이익을 좀 잘 내고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활발하게 또 영업 활동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또 연관이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또 좀 재조명 받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전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중국과 관련돼 있다라고만 이제 이슈가 나와줘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지금 현재 활발하게 영업 활동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좀 긴밀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수출 그다음에 활발한 영업 활동 이런 것들만 보셔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주식꿀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중국 업체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리고 생산량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굉장히 판로가 넓은가 봐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의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업종은 이제 OLED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관련인데 지금 이제 사실 중국에서도 뭐 TV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 좀 많이 생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OLED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에 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OLED 관련해서 좀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고 제조하고 있는 이 기업과 MOU를 체결하면서 사실 이 생산량 자체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대원미디어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드렸던 대원미디어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 중국 채널 CCTV 14번이 아동 채널인데 그 아동 채널 하루 평균 1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방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대원미디어의 상승도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미디어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중국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중국 업체 그러니까 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말 이제 TV를 생산하고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이제 연초까지 버틴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영업이익 부분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 보시면 돼요. 홈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이제 TV라든지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기업의 생산량 지금도 늘어났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과 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한가를 기록했던 뭐 다른 이제 종목들 있죠. 뭐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차이나 아우란 이런 종목들은 이제 1세대 종목들이고 이제 2세대, 3세대 종목들이 상승을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단타장인 전문가님, 이 2세대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종목 2세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LG 디스플레이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LG 디스플레이 얘기 꺼내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닥다리 종목이라고 좀 말씀하시지 않을까 좀 무서워가지고 네. 이 LG 디스플레이 좀 아닌 것 같다. 좀 더 이제 최근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근데 좀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이제 워낙에 중장기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요. 이 실제로 기존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미 LG 디스플레이 이게 우량주이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노려볼 수 있을까 좀 물음표가 드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제 지지라인 2만 원대를 이탈한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 월봉상으로 2만 원을 이탈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제 아바코라든지 실제로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죠.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하셔서 수소차인 줄 알았는데 수소차가 아니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한 번 더 당황했습니다. 이 아바코라는 종목과 실제로 차트도 제가 강조드리는 이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준 종목이기 때문에 120선 여기 실제로 돌파를 해주면서 6,500원 위로 올라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실리콘웍스라는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나와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바닥 지지해주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4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바닥권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비아트론까지 이렇게 한 3종목 중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바코 그리고 실리콘웍스 마지막으로 이 비아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차트들이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조정을 준 자리이기 때문에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도 뭐 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변곡점이 지금 같은 타이밍이 아닐까 보고 있고 새로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실리콘 웍스라든지 아바코라든지 뭐 비아트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아닐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골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CS가 종목명인가요? 네네. 이 CS와 기술적 흐름이 유사하고 또 목표 수익률이 120%요? 아,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CS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OLED와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CS가 예전에 지금은 좀 이제 좀 그 관심이 좀 줄었는데 예전에 OLED라고 한다면 CS가 그다음에 SFA 뭐 이런 종목들이 스킨앤스킨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OLED 관련을 해가지고 좀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지금 CS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기술적 흐름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 CS라는 종목이 이쪽에서 매집이 일어난 이후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매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단기적으로 120%가 급등을 했어요. 바로 5거래일 만에 120%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이렇게 올라왔던 CS의 흐름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120% 올라갔던 이때와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매집하는 구간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CS는 중국과도 연관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이 될 이 산업 중에서도 이 OLED 산업 그 다음에 이 중국과 연관이 있는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단기 목표가 충분히 120%로 잡고 대응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바로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 종목, 자연과 환경이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친환경적인 종목이죠. 네. 네, 자연과 환경 바로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처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23조 실질 수혜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공략해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하단 지지구가 1,7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딱 이제 1,700원 안정적으로 지지라인 손절가로 잡고 가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제가 2,1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급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이 2,100원 목표가 손절가 1,700원 잡으셔가지고 단기 고수익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고요. 자,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일단은 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중국 하면 또 주식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이 방송에서는 좀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이제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이 하락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우리가 그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 소식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달 14일이었죠. 거래 정지가 됐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래 재개 소식이 오늘 7시 정도에 속보로 들어왔거든요.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단타장 전문가님, 저는 거래가 중지됐을 때 소식이 들렸을 때는 그때는 바로 정지가 됐는데 이게 네. 재개는 또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도 좀 이제 이동 중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재빠르게 다시 거래를 재개를 시작한다 이렇게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주 중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큰 이슈 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에는 상장 폐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거래를 재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내일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은 이 제약주들의 파동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통해서 내일 제약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제 그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어느 정도 상승 움직임이라든지 내일 장 끝날 때까지는 너무 다급하게 매수나 매도 전략을 취하지 마시고 좀 관망하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주식걸 전문가님, 일단은 투자자들은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한숨을 네. 덜게 됐어요. 근데 아까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코스닥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내일장 같이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상승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총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딱 두 가지입니다.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뭐 분식 회계를 통해서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돼버렸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2거래일 동안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지금 또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 내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시초가를 좀 띄어서 시작해 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반등이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이제 이 셀트리온 삼형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뭐 신라젠,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잡으면 뭐 괜찮겠죠. 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수익률에 대한 좀 이제 그런 이제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씩 올라가는 뭐 5%, 6% 올라간 신라젠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좀 작은 종목들이 상한가, 그다음 20% 이상 좀 많이 나오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원래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었지만 오늘 워낙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핫하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그에 맞춰서 좀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약주가 대장주가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가 올라가면서 큰 수익률이 났던 종목들, 뭐 20%그 이상의 수익률이 났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참여하셔서 내일장 꼭 성공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부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골 전문가님 그리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